4번에 나와 있는 얘기 자체를 볼 텐데, xn이라는 수열 자체가 실수의 값을 극한을 갖지 않고 무한대 극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의 극한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임의의 이플런이라고 표현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학을 하면서 그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주 작은 양수는 보통 입실론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어떤 큰 값은 라지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얘기했듯이 그냥 양수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임의의 합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제한수 k가 존재해서 n이 k 이상이면 xn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 양수보다 다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실론이 아주 큰 수에 해당되면 뭐겠어요? 특정한 값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큰 값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입실론의 의미는 어떻게 있어요? xn이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을 갖는 얘기는 마이너스 입실론이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로서 아주 큰 값, 아주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죠? 정의 자체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이렇게 가정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의 이제 명제 전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5번은 xn이 x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x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수열과 이 수열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시작점이 첫 항이 x1이고 얘는 첫 항이 x4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n이 x로 수렴하면 xn n 플러스 3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 마찬가지로 x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하고 반대로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의 의미는 여기가 n 플러스 3이든 n 플러스 100이든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열에서의 극한이 수열이 어떤 값을 수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의 항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래 수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x1, x2, x3를 버린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유한계 항들 자체는 극한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n이 x로 수렴하면 xn 플러스 3도, xn 플러스 100도, xn 플러스 1000도 다 똑같이 x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극한의 수렴성은 앞에 유한계 항은 버리고 유한계 항을 제한 나머지 뒷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리 5번에 나와 있는 얘기고 정리 6번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xn이라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극한을 구하는 거는 그 맨 처음에 주었던 정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은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xn의 극한을 구하여라. 그랬을 때 입실론 그 n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xn의 극한이 뭐라는 걸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xn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게 될 6번에 있는 얘기나 7번에 있는 얘기 그리고 다음 정리들로 주어져 있는 것들로 거의 극한들을 계산을 해내요. 특히나 그 6번에 나와 있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xn의 보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경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경우에 절대치를 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xn의 칸이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어떤 3이나 4 이런 것들이 아니라 0으로 간다는 것만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xn의 칸이 뭐냐면 0이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n이 알파로 수렴하면 xn의 절대치는 어디냐면 알파의 절대치로 수렴해요. 이것도 성립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알파가 0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xn 0으로 수렴하면 xn의 절대치도 0의 절대치인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이거는 필요충 조건이겠지만.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경우에 극한값이 좀 구하기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치를 고려해서 그 절대치 극한을 한다면 원래 xn의 극한도 똑같이 0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0 외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7번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데서 상당히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xn 자체로서는 극한을 구하기 힘들었었을 때 xn이 아닌 다른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얘네들의 크기 관계가 있었을 때 얘기예요.
xn, yn, gn 이런 경우나 xn, yn 이런 경우나 yn, xn, 0 이런 경우나 또는 xn의 절대치 yn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다 조임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관계식이 우선 이 관계식이 n은 1부터 성립하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거 우리가 수열액하면 뭐라 했어요? 앞에 유한계항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이 특정한 자연수 이후로 그러니까 앞에 유한계는 빼고 특정한 자연수 이후로 성립한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yn의 칸하고 양쪽에 놓여있는 gn의 칸이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xn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조임정리라는 거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돼요? 왼쪽에는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0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열로 볼 수 있어요. 왜? 0, 0, 0, 0 이런 거는 그런 수열을 우리가 하나의 값만 갖는 수열을 상수수열이라고 하는데 0의 값을 갖는 상수수열은 당연히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이미 왼쪽에 칸은 정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수열 즉yn의 칸이 0이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조임정리에 의해서 xn의 칸도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결론을 얻겠고 이 경우는 절대치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미 이쪽에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약해놨다는 게 절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뭐가 되냐면yn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에서 했던 사실에 의해서yn의 칸 0이면 이 xn의 절대치의 칸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치의 칸 0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xn의 칸 0이라는 거 갖고 동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조임정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들이 쭉 나왔고 8번에 나온 얘기 8번에 나온 얘기 자체는 뭐냐면 xn이 우선 x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xn이 a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양쪽을 대서 xn, b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런 경우 물론 얘네들도 뭐 첫항부터 이렇게 될 필요 없고 얘는 적당한 k라는 항 이후부터 돼 있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xn이 a보다 크다 그러면 저 a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극한을 짓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때 부등호는 어떻게 되냐면 작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xn들은 a보다 크지만 극한은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봤을 때 xn을 뭘로 뒀을 때 n분의 1로도 봤어요. 그럼 0보다 크죠. 0보다 크지만 실제로 이 극한은 어떻게 돼요? 0이 돼서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썼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크다라는 걸 똑같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했지. 여기는 뭐 그대로 바로 써지겠죠. 똑같겠죠. 세 번째 경우도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경우도 다 똑같이. 다시 하면 이 표현에 똑같은 얘기로서 뭐 있어요? x가요. x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 A, B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n이 어떻게 돼요? 이런 구간,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xn은 어떻게 돼요? xn은 A, B라는 이 구간에 속해 있었을 때 그 극한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도 똑같이 이렇게 양쪽이 뚫려있는 이런 구간에 속해 있다는 얘기 자체를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8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제를 좀 보면 xn이라는 수열은 x로 수렴하는 상태예요. 수렴하고 yn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